자,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는 이 꼭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노화는 피부에서 국한돼서 설명한다면 교과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내인성 노화는 세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리적 노화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이 잔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의 수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생기고 탄력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외인성 노화는 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로 햇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에 의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생기고 또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도 훨씬 굵고 깊으면서 탄력도가 감소하고 또 건조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는 이 꼭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햇빛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물들이 끊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얼굴 뼈의 노화가 나타나는데 얼굴의 이 안화, 눈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뼈의 부피가 이렇게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뼈에 매달려 있는 조직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데 붙어서 지지할 곳이 작아지니까 턱선 같은 곳들도 더 이렇게 무너지고 처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얼굴 근육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퇴화됩니다. 얼굴의 이 중앙 부위는 입술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근육을 잘 안 쓰게 되면 퇴화되어서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볼륨이 작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광대 부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근육을 자꾸 안 쓰게 되면 눈 밑 쪽이 밋밋해지면서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인중 쪽을 보게 되면 나이 들수록 이렇게 인중이 길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중력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의 중간 부위에는 입술 부위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몇 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잘 웃는 분들은 이 부분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잘 웃지 않는 분들은 이 근육의 퇴화가 일찍 오게 됩니다. 근육의 퇴화가 오게 되면 첫 번째, 눈 밑과 앞광대가 꺼져 보이게 됩니다. 자주 웃는 사람들은 이 중간 부위의 근육이 강화되어서 앞광대의 볼륨이 볼록 올라오고 젊어 보이게 되죠. 중간 부위의 근육이 퇴화됐을 때 이 아랫부분에서는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므로 인중 쪽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인중 쪽이 길게 되면 얼굴이 이상하게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항상 웃는 분들은 이 인중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고 항상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젊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 해주기, 두 번째는 햇빛 차단 잘 해주기, 세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기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제가 병원에서 이 수십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대로 지키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얼굴 근육 운동은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해서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윗입술에 코에 이렇게 붙여주기 운동입니다.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약해지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주고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그리고 힘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이 눈꺼풀 올림근 광화 운동으로 눈썹을 두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시켜 올려주면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이 강화돼서 이 눈이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햇빛 차단을 잘해주는 것은 당연히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선크림을 한 번 바른다고 완전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수만 개의 피지샘 그리고 수만 개의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희석이 되고 또한 닦여지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차단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사서 막 4-5개를 여러 겹 바른다기보다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 등의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당화는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의 비효소적 과정에 의해 공유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당화 물질은 몸에 축적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도 이러한 이 포도당이나 과당이 공유결합되는 당화 현상이 발생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하게 되어서 노화가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단순 당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이러한 당화 현상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 당과 단백질, 지방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때 이러한 당화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식품에는 도넛이나 갈색 빵 같은 것들, 바비큐가 된 고기나 닭튀김, 콜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식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죠. 동일한 재료라도 이러한 조리 방법에 따라서 수십에서 한 수백 배 이러한 당화 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습제는 이게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습제 이렇게 뒷면을 쳐다보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한 50개 정도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습제를 막 수분, 크림,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재생크림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수백 가지의 전성분이 매일마다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조건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이건 사실 새롭다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그 이유는 성분이 이제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우리가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이 피부 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미보 연구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서 우리가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피부 재생 효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의 이 시카 제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성분인 이 마데카 소사이드보다 더 적은 농도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피부의 콜라겐의 밀도가 더 높고 진피층이 더 두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어려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 보인다는 것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잔주름이 별로 없고 앞에 말한 것처럼 근육의 퇴화로 얼굴에 꺼짐이 별로 없는 경우에 어려 보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이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공이 넓고 어렸을 적부터는 여드름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모공이 일자 형태로 늘어지면서 잔주름이 막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원인을 미리 알고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피지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얼굴에 근육이 퇴화된 사람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햇빛을 많이 쬐서 광노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크림을 자주 발라서 최대한 광노화를 막아주고, 보습제를 또 자주 발라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올바른 세안과 올바른 보습입니다. 자,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세안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었을 때의 세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운 계절에서의 보습제 바르는 거랑 겨울철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교육만 똑바로 시켜도 피부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많은 이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데 매일마다 막 화장으로 이 트러블을 열심히 가리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피부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pH가 낮은 이 약산성 세안제를 쓴다면 이 화장품들의 입자와 이 피지를 모공 사이에서 올바르게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건성이고 예민한 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 타입인데 꼼꼼히 닦는다고 막 메이크업도 안 돼 있는데 막 2번씩 막 3번씩 세안을
하게 되면 세안제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요즘 선크림이 그 커버력이 있거나 여성분들 파데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처럼 메이크업 성분들로 되어 있는 이 선크림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클렌징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또 흉터나 자국이 되고 또 이것을 가리려고 또 커버업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